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삭발 투쟁에 나선 인사, 바로 이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의 대표입니다. 오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요, 이 삭발식을 가졌는데, 이번 이 삭발은요, 이 검수한 바 본회의 처리, 이 규탄 차원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강용석 그다음에 김세희 두 분은요, 삭발 아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9월 가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을 벌인 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두 분은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는 굉장히 재정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재정난을 말하자면 호소하면서 빌린 돈만 12억 원이다. 뭐 이게 뭐 뮤지컬 박정희 이런 것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좀 후원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또 이 삭발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19년도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 거의 뭐 매년 삭발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삭발을 했다는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자, 최근에 말이죠, 이 가세연에서는 정유라 씨를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출연 인터뷰와 관련해서 어머니죠, 이 최순실 씨가 입장을 내놓고 그야말로 모녀간을 이간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모녀간 이간질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고영태 씨와의 이 관계, 이런 것을 질문하고 하는 거, 이것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고영태와의 불륜설을 언급한 가세연을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라한테 이동환 이 변호사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동환 변호사는 딸의 명예훼손 소송권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세연에서 말이죠, 이 커뮤니티 공지문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이 어머니 최순실한테 이동환 변호사를 멀리하라 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는요, 아무리 유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돈을 이용해서 이런 인터뷰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녀간 이간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 말아라, 이런 행각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즘 가세연이 정유라 쪽 출연시키고, 최순실 씨가 또 반박 입장문을 내고, 오늘 또, 삭제를 하고요,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 무소속으로 또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와 이 성격의, 이슈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뭐 제 방송을 해보니까요, 이 강용석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런 뉴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뉴스는 이제 월간 조선의 하주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다. 이러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를 응한 사람은요, 김선택 납세자 연명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선택 회장은요,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 다음에 특활비 이거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중에요, 핵심적인 부분, 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부분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납세자 연맹의 김성택 회장은 누구냐? 이분은 중견건설사 세무팀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1994년, 그러니까 한 뭐 20여 년 전으로, 30여 년이네요. 94년도니까 거의 3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세무팀장이었었는데, 그때 회사가 추징받은 세금액이요, 어마어마해요. 4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추진해가지고 전액,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법 관련 전문 서적도 많이 냈고, 또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도 했고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한국 납세자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22년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무
특히 이 전문 주식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단체, 사회단체로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옷값, 그 다음에 사치품 비용, 이거 다 공개하라. 이 정도의 또 용감무쌍한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선 은근과 끊기도 중요하지만 전문 지식에 해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 6월에 이거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계 특활비 지출 내역하고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이런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 예산의 편성, 그리고 2018년도 1월 30일 날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정보 공개 이런 거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1년 후인 2019년도 3월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요. 3년 만에 지난 2월 달에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말이죠. 2018년도 6월 그때만 해도요.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는 75% 어마어마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될 때잖아요. 감히 그야말로 일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특활비 공개하라, 옷값 공개하라 이런 소송하는 거가 쉽지 않았는데 할 정도로 이 용감무쌍하고 이 정의 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재판 투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인터뷰 한 내용 중에서 이 특활비 그다음에 옷값 이런 거 왜 공개 못 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도 있고 경호실도 있고 또 국가안보실도 있고 정책실도 있고 하여튼 청와대 비서실 있잖아요. 그 넓은 의미의 비서실. 그다음에 또 이 경호실은 좀 비서실하고 다르니까 경호실. 여기에 말하자면 촌지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촌지. 자,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돈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납세 연맹 이 회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냐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이요 한 18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그러면 그 중에 20% 한 36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145억 원 정도가 말하자면 비서실이라든가 경호실 경료비 또 플러스 알파 여러 행사 비용 이런 걸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20%한 36억 원 정도가 이 추산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라든가 의전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개인적으로 썼다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분은 이제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 별도로 주니까 이거는 별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활비 예산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 특활비 예산은 그러면 얼마냐? 1년에 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 비서관 활동비도 줘야 되고 식사비도 줘야 되고 명절 때 떡값도 줘야 되고 각종 금일봉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특활비 내역 대통령 본인이 설령 공개하고 싶다 하더라도 비서관들은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개를 했는데 비서관들이 매월 활동비 500만 원, 때마다 명절 비용이 또 얼마, 전별금이 얼마, 또 이런 건 전부 세금도 안 내는 돈인데 이게 밝혀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거를 받아 쓰는 비서관들도 공개를 원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키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개 청구를 한 것이 2018년도잖아요. 그때 공개를 했으면 공개하고 사과하고 특활비를 폐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청와대가 지연 전략을 쓰다 보니까 이제사 지금 이제 정권 이 종료 마지막 개사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받게 되고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으로 됐는데요. 참고적으로 다른 외국을 자기가 7개 국가를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쓰는 거하고 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또 아예 영수증도 안 붙이는 거 특활비 같이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뭐라고 그러죠? 이 영수증을 다 붙인다. 그래서 특활비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예산을 쓰는 나라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아예 캐나다 같은 데는 아예 없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쓰면 강제 사임 또는 탄핵 사유고, 불란서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기밀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한다. 근데 대한민국만큼 영수증 없이 막 대키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지출되는 내역이라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국정원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공작금 주는 거 외에는 사실상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검찰, 경찰 이런데 또 감사원 이런 데서 다 특활비를 쓰는데 국정원 이외에 이분 주장은요 17개 부처에 특활비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총리실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한 2,396억 원, 2,4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부분이 금일봉, 경력금, 선물비, 이 국회의장, 장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납세자 연방이 특활비에 천착해 왔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도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착각이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이고, 사실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 특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특권층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미미하다. 이게 이제 제왕적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 특활비를 폐지하라. 예,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올해 이미 편성된 특활비는 예산 지침 바꾸라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영수증 첨부하라. 내년부터는 없애라. 그리고 대통령연금도 과감히 축소해서 폐지하라. 그래서 대통령연금, 저도 이거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이분 주장은 월 1,4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이게 전부 비과세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야말로 대통령의 제왕적 특권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청와대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우리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 수준이 거의 내전 상태인데 이 공통을 신뢰하는 게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서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요, 납세자연맹 단체 안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 중 일부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자신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념에 따라서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활비 제기를 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7월부터 바로 특활비 내역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뭐 꼭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그냥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특활비에 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가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니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